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로봇 주식 딱 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연도 내내 외국인들이 증시가 어떻게 되든 꾸준히 저점에서부터 모아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 해당 주식이 최근 노랑봉투법 통과에 의해서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자 같이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로봇 주식을 기다려 오신 분들, 특히나 실적 성장이 정말 명확한 기업들 중에서 로봇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의 공개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유망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 자료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들어 1년 내내 계속해서 정확히 작년 12월부터죠.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인데요. 외국인이 주식을 90만 주, 그리고 비중으로 치면 8%로 현재는 한 16%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이 빠르게 끌어오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증시가 흔들림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차트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기업일까? 먼저 공개해드리면 JVM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JVM을 왜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되는지 시장 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을 강력하게 상승시킨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노랑봉투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진짜 왜 로봇 주식들이 유망하게 떠올랐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노랑봉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에요. 이제 막 법안이 올라갔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까지 남았고 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노랑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료.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 막기 위해서 상대당 측에서 지금 집권당 말고 반대 측에서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수 측은 전날부터 노랑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집권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습니다. 공표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 이후부터는 시행된다는 얘기죠. 노랑봉투법은 그럼 보통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노랑봉투법은 하청 근로자, 이제 본 기업이 있고 보통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범위를 넓혀서 인단협 등 주요 교섭을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대기업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래 보통 이 임금 협상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 속해 있는 법인에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대기업의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대기업하고 지금 현재 직접 인단협, 임금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산업별로 정말 힘든 산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까딱 잘못해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청을 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이제 대기업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미진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물론 모든 법들은 다 여러분들 다 긍정적인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악용하냐 안 하냐의 좀 차이겠죠. 마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법을 볼 때 우리 중요한 건 이 법이 맞다 틀리다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린 주식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현대제철이 강력한 좀 시위를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의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지금 이제 하청업체겠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이제 노랑봉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의 자체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직접 교섭하여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근로자들 자회사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직접 고용을 회피를 시도했고 지금 이제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사실 현대제철에서 일한 것과 다름없이 일했다. 이거 뭐 너네가 이제 이런 법적인 부분 피해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우리는 사실상 현대제철 회사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를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현대제철에 정식으로 소속될 수 있게 바꿔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이런 일들이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고 뭐 지금 현재 뭐 일부 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요즘 좋아져서 돈도 줄 수 있지 않냐, 뭐 제철 같은 게 힘들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냥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뭐냐면 노랑봉투 법만 진행이 됐으면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최근 어떤 법이 또 통과가 됐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이것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라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현장 책임자 선에서 마무리된 일이 없도록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뭐 당연히 좋은 의도를 담았겠죠. 지금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CEO 개인까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이게 옛날에는 CEO가 이제 처벌을 다 받아도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형사 책임이 덜어 있긴 했지만 직접 CEO까지 올라가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웬만한 담당자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지금 CEO가 됐죠. CEO 그 중간 단계에서 보통 끝나게 됐었는데, 네, CEO가 최근에 이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제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배 운영과 권한을 행사하는 자까지, 그러니까 즉 대주주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이재용을 탓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법이 만약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기업인들을 구속시킬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악용할 만한 가능성도 꽤나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법이 더해지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겠죠. 그럼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써야 되나?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썼어야 됐을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방향성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드릴 뿐이고 여러분 어떠한 의견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그래서 선택을 자동화 로봇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화, 스마트 팩토리 등 로봇 도입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웬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지금 이제 로봇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호재성 뉴스도 있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하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제 노랑봉투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특히나 산업계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해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로봇 도입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주목할 점은 로봇 도입, 우리 본격적으로 진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고요. 로봇 도입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도입 초기 단계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산업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안 합리적이에요. 비싸요. 이제 뭐 로봇 기술이 올라와서 비교적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저렴해진 편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 모든 공장들이 다 바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업들도 고민이 많겠죠. 그죠? 차라리 로봇 기술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끌어안고 가려고 했을 것인데 뭐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로봇 기술이 적당히 올라왔는데 이 가격을 주고 구매할 만한 이제 시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쓰진 못하고 대기업들, 이미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차단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 가장 먼저 비싼 일자리죠. 비싼 일자리들이 로봇들로 많이 대체될 거고요.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대체되겠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버니까. 첨단 산업이라면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 그 이외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교적인 겁니다. 뭐든지 다 비교적인 겁니다. 비교적 돈을 꽤나 꾸준하게 안전하게 혹은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로봇 기업들 중에 수익 나는 기업 찾기 어렵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JVM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도대체 이 로봇이 도대체 뭐 하는 로봇이냐 이제 궁금하시겠죠. 뭐 하는 로봇인지 보겠습니다. JVM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및 약국을 위한 의약품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스라는 로봇이 로봇팔 자동 제조기고요. 분당 120호를 생산 가능합니다. 조제 공장형 전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전문 기업이 도입함에 따라서 제품의 우수 경쟁력이 최근에도 입증이 됐고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유럽은 물론 북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판매 전화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니스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안에 로봇팔이 이렇게 쭉 돌아다닙니다. 내부 안에 지금 이제 내부 안에서 지금 이제 이런 약들을 고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외부에서 로봇들이 이제 결국 약을 고르고 약을 고른 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약을 제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거죠.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알약 같은 것들을 위주로 먼저 하겠지만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건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병원에서 아마 사용할 거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버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버전들은 주로 약국용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꽤 되긴 해야겠죠. 가격 단가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니까요. 그죠? JVM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을 보시면 앞서 보셨던 조제 시스템, 이게 거의 주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주요 매출을 보시면 내수하고 수출 중에서 수출이 더 높은 거 보이시죠? 이번 연도 2분기에도 보시면 2분기인가 반기죠? 정확히 6월달 1월에서 6월달까지 뭐 29기는 작년 24년도 지금 이제 12개월을 전부 다 한 거고요. 이 28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년
23년 12개월 다 한 거죠. 작년에 팔았던 거에 비해서 거의 다 따라잡죠. 절반 정도밖에 6개월밖에 안 팔았는데 작년을 거의 따라잡았죠. 이대로 그대로 판매량이 계속해서 그대로 판매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주요 소모품 같은 것들도 뭐 판매하고 있고 기타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주력 제품은 해당 로봇이기 때문에 해당 로봇 주 제조기이기 때문에 가장 자동 제조 기기이기 때문에 해당 기기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매출 그래서 합계가 얼마냐라고 하면 합계가 이번에 6개월 동안 판매한 것이 작년 판매한 것의 12개월어치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한 20-30% 정도의 판매량이 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매출이 꾸준히 이번 연도 지금 이 순간도 성장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노란봉투법 같은 해당 법 같은 것들이 많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더욱더 자동화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의약품, 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송의 여지가 굉장히 꽤나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더 자동화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도입되면 요즘에 이제 병원 앞에 많은 약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병원 자체에서 약을 제조해서 주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제 몇 개의 약품을 하든가 아니면 뭐 거의 대부분의 약을 다 만들어 주는 것도 있긴 하겠죠. 특히나 뭐 지방 병원 같은 경우들은 뭐 주변에 뭐 약국이 뭐 많이 없는 지금 이런 것들도 있으면 직접 제조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병원들에서 특히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주력 시장을 좀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병원 그리고 일부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들, 되게 작은 약국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유럽, 병원보다 약국이 발달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병원보다 약국이 주가 되니까요. 다들 다른 거 안 가고 약국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박리담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병원이 친숙한 반면에 해외 같은 것들에서는 웬만하면 다 비싸요. 미국이 특히 비싸고 유럽도 싸지 않습니다. 다 비쌉니다. 비싼 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국들에 대해서 그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특히나 그런 곳들은 다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이 인건비가 비싼데 실수하면 처벌받고 지금 현재 소송당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로봇 시장이 진짜 무서운 게 아직까지 적절한 생산 단가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아직 상용화가 좀 덜 됐고요. 이제부터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단가가 낮아질 거예요. 그 낮아지는 순간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모두 다 이 인프라가 한 번에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이 혁신이 시작될 겁니다. 사람을 쓸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상용화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행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이 정도 규모겠지만 나중에는 심지어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내에 있는 작은 약국들까지 싹 다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뭐 JVM의 이제 실적 전망을 보시면 매력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로봇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뒷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대장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이에 스맥이라는 기업이 S&T 그룹에서 최근에 인수하게 되면서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대장 주권 종목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티즈가 가장 대장으로 간 거고요. 가장 대장주였으니까 계속 간 거고 추가적으로 스맥도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더 없는 줄 알았더니 유일하게 JVM이 있더라고요. JVM은 정말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도 성장주, 잠깐 테마주성으로 잠깐 올랐다 마는 종목 말고 이대로 성장하면 적정 주가를 계속해서 잘 지키면서 대장주권,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안심하고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꾸준히 잘 끌고 가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심지어 그리고 JV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잠깐 넘어갔었는데 마저 설명드리면 한미약품에서 2016년도에 한미 사이언스라는 지금 현재 저희 기업의 이제 한미그룹 자체의 이제 모회사죠. 모회사에서 JVM을 인수했습니다. 주식 수합 방식으로 인수했고요.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죠? 총 1,290억 원으로 현금 20%, 자기 주식 80%를 투자해서 JVM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2021년도 3월 30일 이게 마지막 매수였습니다. 이때를 기준해서 지금 이제 39.19%를 확보함으로써 이 대주주를 지위를과 공고해졌다.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미라는 이름은 과거에 우리나라 기술 수출에서 가장 돋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해외에도 그만큼 잘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영업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약품 직원이 그대로 가가지고 JVM을 홍보하기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해외 판매에 대한 판로가 열렸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해외 매출이 고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제 뒷배경까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성장까지 예상이 되니까 해당 기업 계속해서 관심 넣어두시고 지금 현재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성장성과 지금 당장 매출하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하고 다 비교해봐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PER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 두시고 공략해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주로 좀 안심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들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다음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추가적인 자료집까지 받고 싶다. 혹은 제가 이 자료집하고 함께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또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급등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주,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가 궁금하다,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매일 아침에 미리미리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 장 마감 이후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 테마주 정리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테마 정리 자료까지, 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재진의 지금 현재 주식 전략 실려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가냐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직접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 없어도 되고요. 이메일 주소 이런 것도 다 빼버렸고요. 개인정보 없어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뭐 지금 이제 그 설문조사 입력하세요 하면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막 거래되면서 스팸 문자, 스팸 전화가 이상하게 많이 오거든요. 그게 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는 어차피 그런 짓 안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싹 열어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받아가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재진의 상한가를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 아이입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처음에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설정하기, 푸시 눌러두시면 매번 제가 글 올라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눌러두시고요.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 어플리케이션 받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급등 추천주에서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료집들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아침 시황 뉴스들, 장마감 뉴스들, 정리 자료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천주,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 급등 포착 자료집에서는 다양한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올라오실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자료집 있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아침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가 뭔지, 그리고 증시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뭔지. 보통 전일자 상승 테마가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침엔 남북기업주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좀 설명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아침에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오늘 가장 작은 거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우리 반가운 스맥도 여기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로 쓰라고 해놓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급등천주 매일매일 차트 수십 개 수백 개 보고 괜찮은 차트 찾아보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도 상승할 만한 가능성과 이 테마와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보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장시작 전에 지금 현재 주요 뉴스가 뭔지, 해외 증시 분위기는 어땠고, 전일차 상승 테마는 어땠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뭐고, 어떤 종목들이 중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 드리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보기 좋게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 주식 투자에서 사실 핵심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난 진짜 많이 보고 싶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결국 주식시장의 투자는 흐름을 누가 성실하게 따라가느냐거든요.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변하는 거에 빠르게 맞춰가지고 대응해야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 쉽지 어렵죠. 매일매일 시장 뉴스, 정보, 내용, 차트, 종목, 업종 싹 다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30분씩 매일매일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죠. 근데 그걸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얼마나 실천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또한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는 거죠. 왜? 매일매일 봐주시니까 매일매일 1000분, 2000분, 3000분 어플리케이션 봐주시거든요. 제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해놨는데 해드리겠다고.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막 코로나 걸리고 아파 죽겠는데도 결국 했습니다. 왜? 말을 지켜야 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이미 주고 계셔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쉽게 빠르게 정립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얻어갈 게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은 다 무료로 계속 평생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성실함도 채우고 저 자신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다양하게 홍보되면 저에게 많은 이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전략실 애정 가져주시고 항상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버튼 잘 눌러주세요.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